자, 이번 시간에는 제 장부의 조회, 여러 가지 장부의 조회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계 장부는 크게 주요부, 여기 표를 보시면 주요부하고 보조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요부는 뭐냐?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로서 복식부의 구조에서 필수적인 장부다. 즉, 중요한 장부다는 얘기죠. 이 중요한 장부에는 거래를 발생 순서대로 분기해서 기록하는 분계장이 있고, 거래를 계정 과목별로 분류해서 기입하는 총계정 원장이 있다. 이건 이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장부는 매일매일의 거래를 기록하는 분계장, 그리고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해서 기입하는 총계정 원장이 가장 중요한 장부이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부는 이 주요부를 보충해주는 장부, 이것의 보조적인 장부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크게 보면 보조 기입장과 보조 원장이라고 또 구분해서, 보조 기입장은 이렇게 현금 출납장부터 각각의 계정별 원장, 메인 매출장, 우리 급수에서는 메인 매출장을 본 적이 없죠. 보조 원장에는 이제 거래처 원장과 상품 재고장이 있더라.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항목은 이 두 가지,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가장 중요한 장부고, 나머지는 그걸 보조하는 거다. 는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입력된 자료를 보고 어떤 장부를 찾아서 제시된 금액을 찾아내느냐가 제 장부의 조회에서 출제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장부 조회는 여기 장부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결산 재무제표에 시산표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들어가서 찾아서 해당 금액을 알아내는 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장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현금 출납장이 뭔가? 현금 출납장 날짜를 1월부터 엔터 쭉 치면 12월까지. 그래서 이건 한번 앞에서 본 적이 있었죠. 얘는 현금의 계정별 원장인 거예요. 읽을 수는 있어야 되겠지. 여기가 이제 T자고 여기의 이름은 현금인데 차변 대변하지 않고 입금이 됐고 출금이 됐다. 이제 작년도에 넘어온 현금이고, 이렇게 출금된 내역들을 쭉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날의 잔액들, 입금된 내역, 출금된 내역, 잔액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부가 현금 출납장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현금의 계정별 원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정별 원장, 즉 현금 계정을 뺀 나머지 계정, 날짜 1월부터 엔터 치면 엔터 치면 모든 계정 과목이 다 줘야 되는데,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을 알고 싶다. 이 계정별 원장에서는 현금이 조회되지 않은 거예요. 현금이 없죠. 현금의 계정별 원장은 현금 출납장이야. 그래서 여기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계정별 원장은 어떤 특정한 계정 과목의 증감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방식을 읽는 방식은 똑같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이고, 얘가 외상 매출금이라는 얘기고, 얘가 지금 자산이기 때문에 이쪽이 증가, 이쪽이 감소가 기록이 됩니다. 작년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넘어와서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죠. 그럼 이제 잔액이 계속 변하는 거죠. 또 팔고 외상 대금을 회수하고 잔액이 줄고,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 나머지 모든 계정 과목들을 다 볼 수 있다. 현금 계정을 빼고 이게 계정별 원장입니다. 해당 계정의 증감 변화. 그 다음에 거래처 원장 볼게요. 거래처 원장 날짜 1 엔터 쭉 치고,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는 특정한 계정 과목에 엔터 치면 모든 거래처가 다 조회가 돼요. 자, 이제 거래처 원장이라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계정 과목을 계정별 원장에서는 전부 다 볼 수 있지만, 얘는 어떤 거래처별로 하나씩 보고 싶다는 거죠. 남산 완구 것만, 정현 상사 것만. 아까 계정별 원장은 누구를 따지지 않고 모두 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죠. 계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외상 매출금이지만 이게 누구 것만? 얘 것만. 지금 이제 잔액으로 보여드렸으니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이렇게 조금 만원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외상 매출금이고, 예, 주흘 상사 것만. 외상 매출금이니까 똑같이 증가, 감소, 그 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모두 다 받아냈네요. 이렇게 해서 잔액들만 보고 싶을 때, 내용이랑 같이 보고 싶을 때, 뭐 나머지 잘 쓰지 않아요. 주로 잔액을 많이 쓰게 돼요.
뭐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뭐 이렇게. 그럼 여기 회사별로 내용을 보면 이걸 다 눌러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잔액을 그냥 딱 누르면 잔액이 가장 많은 애가 누구냐, 아, 얘가 제일 많구나, 뭐 이렇게 찾을 때 쓰는 겁니다. 거래처의 계정 과목을 알고 싶을 때. 그 다음에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은 별로 중요한 장부가 아니에요. 내용 쳐보면 어떤 계정 과목도 알고 싶고, 그리고 그 계정 과목에 따라서 거래처도 알고 싶고, 즉 어떤 계정 과목이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한강 모터는 미지급금에 대해서만 거래처가 걸려 있네요. 연재 완구는 외상 매입금도 있고 미지급금도 있고 단기 차입금도 있고 모두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 계정별 아니 거래처별 원장에서는 어떤 계정 과목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거래처를 봤지만 이제 거꾸로 얘는 거래처의 모든 계정 과목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 이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일개표, 월개표네요. 내용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시면 되겠죠. 날짜 1월 1일부터 1월 31일. 자, 생긴 모양은 우리가 자주 봤던 시산표처럼 생겼는데 각 계정별로 볼 수도 있겠고, 그것들을 묶어진 전체 합계도 볼 수 있고,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여기가 현금과 대체 전표가 구분이 되어 있구나. 즉 예를 들면 이렇게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건데 이건 보통 예금이니까 자산이 있죠. 왼쪽이 증가겠죠. 이건 현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쪽에 적힌 숫자는 현금이 아닌 다른 거, 뭐 약소금을 받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대체와 현금이 쪼개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한 달 이내의 범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1월부터 1월 15일까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월계표는 이제 여기서부터 1월 하면 1월 한 달, 2월 하면 1월부터 2월, 3월, 4월 그러면 3월부터 4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긴 구조는 시산표형 되고 현금과 대체전표를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자, 이와 이제 가장 유사한 게 시산표예요. 시산표를 먼저 볼게요. 시산표는 1월 누르면 일개표, 월개표하고 똑같이 보이죠. 다만 이게 현금이냐 대체전표냐는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은 3월 누르면 3월달 한 달이 아니에요. 1월부터 3월이야. 다 누계.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은 모든 계정 과목들을 다 증감 변화를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외상 매출금의 전체 증감 변화, 계정별 원장을 봐도 되죠. 더 짧게 월별로 여기가 이제 외상 매출금이니까 이쪽이 증가한 전체 금액이고 이게 감소한 전체 금액이고, 계정 과목 하나를 월별 탭을 선택하면 한꺼번에 각 월별로 증감 변화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이걸 일별로 누르면 그냥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2월 달에 몇 건, 3월 달에 보통 월별을 많이 찾게 돼요. 그 다음에 분기하는 분계장은 이미 보셨고, 전표 출력도 뭐 전표 출력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가장 출제돼서 많이 보게 되는 장부는 거래처 원장, 계정별 원장, 현금 출납장, 일개표, 월개표, 총계정 원장. 오늘 세금계산 쓰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요 세 개, 합계잔액 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오면 어떤 장부를 찾아도 천천히 뒤져보면 다 찾을 수 있겠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뭘 보면은 빨리 찾을 수 있는가를 알아내는 게 관건이라는 얘기네요.